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로서의 엡실론과 델타 논법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극한을 정의를 하는데 엡실론과 델타를 이용해서 극한을 아주 좀 더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려줬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 극한은 뭐고 정확하게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를 얘기를 해. 그런데 가는데 도달은 하진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지점과 B 지점이 있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을 향해서 한없이 진행을 해간다. 그런데 도달은 하진 않는 거야. 계속 가까워는 지고 있지.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극한이라고 한다. 바로 이해되는 사람은 바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 A에서 B를 향해서 간다. 한없이 간다. 그런데 도달은 하지 못한다. 우리의 물리세계는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B에 도달하고 B를 지나쳐 가겠지. 근데 이제 수학의 세계에서는 어떤 두 지점 사이를 무한히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한없이 B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B에 도달은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막연히 그 지점을 향하여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다 이런 말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 좀 더 표현을 다듬을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보느냐 하면 A 지점에서 B 지점을 향하여 가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반을 간다. A 지점으로부터 반을 간다. 또 그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의 또 나머지의 반을 간다.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또 B 지점까지의 또 나머지의 반을 간다. 그래서 그 나머지의 2분의 1씩 그 나머지의 2분의 1만큼이라는 표현을 써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나 도달은 하지 않는 이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극한에 대해서 막연하게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이라는 표현보다 어떤 수치를 써서 2분의 1씩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더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럼 1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 좌표평면에서는 이 극한을 한없이 다가가는 대신에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가로 X축, 세로 Y축에 의해 만들어지는 좌표평면에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어떤 x값 a와 그때의 함수값 l 그 좌표 a, l을 b점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 델타 그리고 이만큼의 크기를 엡실론이라고 할 때에 어떤 점 a 값이 있어. 그래서 이 a점에서 한없이 b를 향해 접근해가는 상태, 그래프 위의 점이 a인 점이 한없이 b를 향해 접근해가는 상태를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서 접근해 오니까 우극한 이렇게 부르겠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한없이 접근해 간다라는 말 말고 그 나머지 2분의 1처럼 우리는 조금 더 명료하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 우리는 이 델타의 범위 내에서 어떤 x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 값을 우리가 x-a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보통 이것을 델타 x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에 fx값 마이너스 l값 이것을 델타 y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점이 이 b와 a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이 델타와
엡실론이 만들어내는 박스 내에 위치하게 되면 이 점이 바로 A와 B 사이에 2분의 1을 갔을 때의 이 위치, 여기를 A'이라고 한다면 바로 A'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 A가 A' 같은 역할을 한다면 다시 이때의 이 델타 X를 얘를 델타로 보고 이만큼을 엡실론으로 보아서 이때 이 사이에 또 우리는 어떤 X를 찾을 수가 있겠고, 그때의 X-A와 델타 X, 델타 Y, fx-L, 그 I가 역시 델타와 엡실론이 만들어내는 박스 내에 위치하겠다. 그럼 이 점의 위치가, 이 점이 바로 두 번째인 A2'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점의 역할을 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연쇄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엡실론, 양수인 엡실론에 대하여 어떤 델타, 양수인 델타가 존재할 때 x-a의 값이 델타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그때 fx-l의 값이 엡실론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임의의 엡실론, 양수인 엡실론이라는 말은 이 아이가 엡실론이 될 때, 이때 엡실론은 임의의 엡실론이기 때문에 임의의 양수인 엡실론에 대하여 이걸 델타, 이걸 엡실론으로 볼 때 그 사이에 누군가 x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고 그 사이에 x-a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때 델타 y는 델타 y, fx-l 값은 엡실론보다는 작겠고, 이걸 엡실론으로 잡아도 x-a와 델타 y, x-l이 델타와 엡실론 사이에 있고, 여기를 델타와 엡실론으로 잡아도 임의의 모든 엡실론에 대하여 그 사이에 우리는 x-a와 또 fx-l, 그 아이는 각각 이 델타와 엡실론 박스 내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점과 이 점 내에 어떠한 점을 잡든지 간에 항상 그 두 점 사이에 B를 향해 오는 점이 있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x-a가 우리는 a, l인 점, B점에서 오른쪽 위에 y는 fx가 있고 오른쪽 위의 점 A에서 왼쪽 아래로 쭉 따라오는 이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이 델타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의 엡실론에 대해서 나는 델타 x라고 하는 x-a도 양수고 fx-l 값, 난 델타 y라고 부르는 이 델타 y도 양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이게 저기 우극한에선 그런데 좌쪽에서 왼쪽에서 쭉 접근해 오는 것도 있겠지. 이럴 경우에는 그 x에 대하여 fx 값 그리고 l 값, 이 델타와 이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양수, 엡실론을 음수로 잡더라도 fx-l, 이만큼이 fx-l인데 이 아이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지.
그리고 또한 이쪽에서 우리가 쭉 와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럴 경우에 역시 이때는 이게 델타 엡실론에서 x-a는 양수인데 델타 y fx -l의 값은 또 음수가 나오겠지. 여기는 x-a가 음수가 되고 여기는 그 다음에 fx -l의 값은 또 양수가 되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점에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차이가 줄어든다는 게 중요한 거지. 가까이 다가갈 때 a, l인 점에 대해서 다가갈 때 그 차이가 이 차이가 델타 x의 간격이 계속 줄어들고 그때 델타 y도 줄어든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서 표현을 해주려면 우리가 다 양수로 바꿔주고 델타와 엡실론도 양수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이 델타의 범위를 엡실론의 범위를 양수다. 모든 엡실론에 대하여 그랬는데 델타는 있다라는 의미고 모든 델타에 대하여가 아니지. 그럼 과연 이 델타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잠깐 좀 살펴보면 a, l인 점 B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단조 증가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단조 증가나 이제 단조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그 델타의 크기를 증가나 감소가 변화하지 않는 구간까지 최대한 쓸 수가 있어. 델타의 크기를 이만큼으로 잡으면 그때 엡실론은 이렇게 되고 그때 x는 이 사이에 있는 어떤 x들은 모두 다 되겠지. 델타의 크기가 이만큼이어도 되고 그럼 그때 엡실론은 이렇게 잡힐 거고 이만큼 델타 잡으면 그때 엡실론은 이만큼 잡히겠다. 한마디로 그래프가 증가나 감소가 변하지 않는 구간 내에서는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할 때 하는 구간 내에서는 그 델타의 크기를 아무리 크게 잡아도 상관이 없겠다. 만약에 그래프가 y equal fx가 이렇게 잡혔을 때 만약에 a의 값을 여기로 잡는다면 델타의 크기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엡실론의 크기를 이만큼으로 잡는다면 이 경우에는 이 a점이 이 점 b를 향해서 오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쭉 오다가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그래서 B를 향해 가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극한의 개념에 맞지가 않지. 그래서 델타의 크기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다. 델타의 크기는 그래프의 증가나 감소가 변하기 전까지 가능하고 가끔 델타의 크기를 1로 잡아서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 델타의 크기가 1인 이 구간 내에서 그래프가 증가나 감소가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두고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만약에 그 사이에 그래프가 델타 1 엡실론에 대하여 이 그래프가 이 구간 내에서 이런 식으로 되었다 그러면 델타의 구간을 잘못 잡게 되겠지. 적절하게 잡은 델타와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델타 구간 내의 x값 그때의 델타 y 이것이 x-a 델타 x고 이때 이 길이 델타 a 플러스 델타가 될 텐데 우리는 이 간격을 k 델타라고 하고
1보다 작은 k에 대하여 k 델타라고 하고, 이때 x를 a 플러스 k 델타라고 해서 그때의 fx 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보이면 이것이 1델타와 1보다 작은 델타에 대해서 성립하므로 다시 이 i를 델타 엡실론으로 볼 때 그 1델타보다 작은 k 델타에 대하여 연쇄적으로 계속 성립을 하면서 b를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줄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이만큼 델타 y f a 플러스 k 델타 마이너스 f a 이 값을 구해서 이 i가 이 i보다 작음을 증명을 해주면 바로 이 i와 엡실론 f a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f a 굳이 얘기하자면 절대값을 붙여서 그 크기를 비교를 해서 이쪽이 이쪽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이쪽이 이쪽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연쇄적으로 우리는 이 점 사이에 이런 점이 존재하고 이 점 사이에 그 델타와 엡실론 박스 내에 어떤 점이 존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서 우리는 B에 접근해 갈 수밖에는 없는 극한을 규정 지을 수가 있겠다. 이때 이 값이 엡실론의 크기를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면 이쪽이 더 크다면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극한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1차 함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2x-1의 극한값이 1이 됨을 엡실론 델타를 통해서 보여봐라. 이러면 지금 이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이 1차 함수는 항상 단조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임의의 델타 크기에 대해서 항상 그거의 2배가 되는 크기가 엡실론이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델타의 크기는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이 델타의 범위는 무한대까지도 가능해. 무한대까지도. 얼마든지 잡아도 상관이 없지.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무한대까지의 범위 내에서의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이 구간 내에 x값을 잡았을 때 그때 x-a가 되겠고 이건 난 델타 x라고 표현하는 이때의 델타 y가 이 델타 엡실론보다 작다. 그것을 증명을 할 수 있으면 0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델타에 대해서 그때의 엡실론 그리고 그보다 작은 그 델타보다 작은 임의의 x-a 값에 대하여서 생기는 델타 y가 항상 작다면 이 i가 다시 델타가 되고 엡실론이 됐을 때 또 그거보다 작은 x에 대한 x-a와 델타 y가 작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가면서 결국엔 이 i에 접근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간격을 임의의 x를 잡아서 임의의 x의 값이 이 엡실론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넘어간다면 발산하는 거지. 어디쯤에 있을까? 물론 우리 그래프를 알지만 이때 이 간격을 델타라고 잡고 이 간격을 k 델타라고 하고 이때 k가 1보다 작다라고 놓으면 이때 x값은 1 플러스 k 델타가 되고 이때의 델타 y는 이 정도라고 한번 표현해볼까? 이때 델타 y는 f 1 플러스 k 델타 마이너스 f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i는 1 플러스 k 델타를 집어넣으면 이 i는 2배의 1 플러스
k 델타 마이너스 1 fx가 이거니까 이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그게 바로 얘고 거기서 1을 빼야지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 i는 2 마이너스 1 2k 델타가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 크기는 2k 델타가 되는 거야. 델타 y가. 그러면 이 델타 y 얘인지 하여튼 2k 델타가 되겠는데 이때 엡실론의 크기는 얼마냐? 2 델타다 이거지. 그러면 이 델타 y와 fx-l의 값과 엡실론 이 델타를 비교를 하면 2k 델타 fx-l의 값과 그 다음에 엡실론의 값 2 델타에 대해서 누가 크냐? 둘 다 양수니까 날리고 델타 날리고 K는 1보다 여기 이제 1이 남았고 K는 1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이쪽이 크겠지. 사실 당연한 얘기로 아까 지웠던 이 그래프에 이 y-값들이 다 델타 y가 되는 거지. 그 i는 죽었다 깨나도 2델타를 못 넘겠지. 1보다 작으니까 x-a가.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증명한 것이냐 하면 이무의 델타가 무한대여도 되고 무한대분의 1이어도 되고 어떤 델타를 잡든지 간에 그 델타에 대한 그 델타 값보다 작은 크기의 x가 가능하고 당연히 가능하지. 그때의 값들은 항상 이때의 엡실론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게 단순히 한때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i를 델타, 이무의 델타니까 무한대까지 가능한 여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한 델타니까 얘를 다시 델타로 보면 이게 엡실론 되는 거고 그때 또 x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i는 델타 y가 엡실론을 또 못 넘고 또 이 i를 델타로 보고 엡실론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는 이 i를 향해 접근해가는 그 칸을 정의를 해줄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이 왼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절대값을 놓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얘기가 될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델타의 크기를 얼마로 잡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델타의 크기를 1로 잡아보았다. 1로 잡는다면 그때 델타는 엡실론은 2 델타가 되는 거고 그때 델타는 2분의 1 엡실론이 되겠지. 그러면 x-a는 바로 델타 x는 2분의 1 엡실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x-a는 만약에 델타의 크기를 1로 잡았다면 1보다 작거나 또 x-a는 우리가 지금 1일 때는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1대 2의 관계는 델타와 엡실론의 비율은 무한대까지 그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무의 엡실론을 잡았어. 그러면 이때 델타는 델타 기준, 엡실론 기준으로 델타를 설명을 해주면 이때의 x-a는 이게 1대 2이기 때문에 이 i는 2분의 1 엡실론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델타는 작아야 되는데 누구보다 작아야 되느냐? 1보다 작아야 되고 델타 x-a는 또 그 i는 2분의 1 엡실론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필요한 증명은 이무의 델타에 대하여 그보다 작은 델타 x-a 값에 대해서 항상 델타 y가 엡실론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 참수 fx는 x제곱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제곱의 극한값은 1이 됨을 엡실론 델타로 증명을 해보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증감이 변하니까 이쪽은 델타의 크기를
무한대까지도 확장이 가능하겠지만 이쪽에서 우리가 델타의 크기는 1을 넘을 수가 없겠어. 좌우로가. 이때는 1차 함수 때와는 다르게 꾸준한 같은 그 기울기 변화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델타와 엡실론의 크기가 4, 9, 1이니까 이때는 3델타가 엡실론이 될 거야. 기울기가 이제 3에 해당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대 1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의 크기가 이 구간에서는 델타의 크기가 1이면 엡실론의 크기도 1 델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 구간에서는 델타의 크기가 1인데 엡실론의 크기는 3 델타가 되겠다. 그러면 이때 델타는 3분의 1 엡실론이고 이때 델타는 엡실론과 같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상황에서 어느 쪽을 따져주면 되느냐. 일단 뭐 식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절대값 x-a가 델타보다 작고 그럴 때 절대값 fx-l의 값이 엡실론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x-a가 델타가 고정이 된단 말이지. 델타가 고정이 될 거야. 델타 이제 고정됐지. 1로 고정이 됐으면은. 그럼 이때는 최대 EI가 엡실론을 넘지를 못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최대치를 따져줘야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 기울기가 큰 쪽, 이쪽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는데, 좀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는 동일한 크기의 델타를 1로 잡았을 때 그때 여기는 3델타에 해당하는 엡실론이 생기고 여기는 1델타에 해당하는 엡실론이 생기는데 이 델타와 엡실론 박스를 UI를 이렇게 1델타 크기는 1이야. 델타의 크기는 1이고 그러면 이제 엡실론은 1델타와 크기가 같은 엡실론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 델타 엡실론 박스로 옮겨보면 이 1델타 1 크기인 델타에 대하여 이때는 3델타 그게 엡실론이 되겠다. 그러면 엡실론의 크기는 1델타보다 크거나 같고 3델타보다는 작거나 같겠어. 그러면 x-a의 크기는 여기서 보자면 x-a 크기는 얼마에 되냐면 3분의 1 엡실론보다는 작아야지 돼. 그러니까 이 엡실론, 이때 엡실론 그걸 똑같이 세 토막 내서 그 중에 한 토막이 바로 이게 이 크기가 이만큼이다 이거야. 작아야 되겠지. 같으면은 여기에 정지해 있는 게 된다. 오질 못하고 이제 0이 돼버리면 여기 붙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미 도달한 거야. 그러면 x-a의 크기는 3분의 1 델타보다 작아야지 되겠고 그래야 이 안쪽에서 점이 생기겠다 이거야. 이쪽에서 보면은 x-a의 크기는 1 엡실론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x-a의 크기는 이 두 상황에서 여기는 지금 1 엡실론보다 작고 여기는 3분의 1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보다 더 작아야지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1 엡실론보다 작다 그러면 엡실론이 이만큼일 때는 1 엡실론보다 작으면 이 엡실론과 똑같은 1 엡실론은 이만큼이 되겠지. 이거의 3배가 될 거야. 그보다 작은 x-a를 허용을 한다 그러면 이 박스 범위를 벗어나겠지. 그래서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작은 쪽 x-a의 크기가 3분의 1 엡실론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 박스 내에 위치하겠지. x-a가 3분의 1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돼서 이 아이 역시 3분의 1 엡실론보다 작은 쪽. 그러면 그게 3분의 1 엡실론. 그러면 x-a의 크기도 3분의 1. 이거에 3분의 1로 줄겠지. 그거보다 작아야지 되겠다. 여기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작은 것부터
허용이 되지만 x-a 값으로 잡힐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 작은 쪽에 대해서는 3분의 1보다 작은 이 엡실론에 대한 3분의 1보다 작은 구역 내에서만 x-a가 잡히게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 엡실론에 대하여 x-a를 얼마를 잡으면 항상 그 엡실론을 못 넘는 델타 y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은 우리가 포기를 한다? 버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1 엡실론에 대하여 그의 3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x-a를 항상 찾을 수 있다. 이게 가끔 얘기하는 절대값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때 fx-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은을 만족하는 델타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바로 그 적어도 하나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이 여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율 델타와 엡실론의 변화폭이 서로 다를 때는 우리가 큰 쪽만 따져주면 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제곱의 극값이 1이 됨을 우극한을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볼게. 델타의 크기를 1로 잡으면 엡실론의 크기는 3이 되겠지. 그래서 3델타가 될 거다. 그러면 이때 임의의 x, 이 1과 2 사이에 우리가 어떤 x를 잡고 그 x를 x-a 이 간격을 k라고 하는데 이 k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 x는 1 플러스 k가 될 테고 이때 fx-l 값 이 i는 1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f1 되겠지. 그러면 이 i는 1 플러스 2k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k를 묶어내면 2 플러스 k가 되겠다. 이게 바로 델타 y의 값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 박스 내에서 델타와 엡실론 박스 내에서 이 델타 y가 이 엡실론을 넘지 않는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델타 y는 델타 y fx-l의 크기는 k 곱하기 2 플러스 k가 되었고 엡실론의 크기는 3이 되었지. 그러면 이 값과 이 값 중에서 누가 크냐? 이쪽이 큰가? 이쪽이 큰가? 이쪽이 크다면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델타 y는 이 값이 0과 마이너스 2일 때 0과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면서 2차 함수지. 그러니까 아래로 불러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k 값을 1보다 작게 잡았으니까 델타 y의 값은 최고 2를 넘지를 못하겠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2를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그때는 fx 마이너스 l의 값은 굳이 뭐 절대값 안 붙여도 되는데 바로 엡실론 3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야. 델타 y들은 얘는 안 되겠고 3일 때는 안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워버렸지만 원래 있었던 그래프 여기에서의 얘들이 바로 fx-l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누가 잡히면 어떤 x에 대하여 성립하겠고 얘를 델타로 놓으면 다시 이게 또 엡실론이 되면서 그 안에 또 우리는 어떤 x와 x-a를 잡을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또 델타 엡실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우리는 여기로 접근해 나감을 증명을 한 게 되겠다.